의료급여 이종 자격을 잃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료를 전혀 안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피부양자 등록인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했을 때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함께 다뤄볼 테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면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어요. 의료급여 상실 시 건강보험 취득은 강제사항이거든요. 직장에 다니지 않으신다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과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실 때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때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상실되고 의료급여가 취득되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반대 상황인 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 건강보험 가입자였을 때 미납된 보험료가 있으시다면 그 미납금부터 납부하셔야 해요.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자녀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의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해당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특히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1년 동안 필요경비를 빼고 순수익이 10만 원이라도 생겼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예외적으로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시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이소담 씨가 작은 원룸 하나를 임대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해요. 자녀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이 합이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 할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방세 고지서나 위택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가와는 다르니까 실제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부양 요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여야 해요. 직계존속이라는 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를 의미하죠. 이 밖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는 언제 것을 보느냐도 중요한데요.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그 외 소득은 전전년도 자료를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이 줄어들었어도 과거 자료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결혼하신 상태라면 배우자분도 이 모든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부부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지만
둘 중 한 분이라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소담 씨가 65세이고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고 가정해 볼게요. 박소담 씨의 연간 소득이 국민연금 1,200만 원, 이자 소득 3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재산은 자택 한 채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 원이라면 5억 4천만 원 이하이므로 재산 요건도 충족하고요. 부양 요건은 자녀의 직계존속이므로 당연히 충족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거죠. 반대로 최소담 씨가 작은 상가 하나를 임대하고 있어서 월 임대료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다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거든요. 피부양자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녀분의 직장 인사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재심사를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자격을 잃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염두에 두세요. 특히 연금이 인상되거나 이자 소득이 늘어나서 총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해서 산정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였다는 건 소득이 낮다는 의미이므로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도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중요한 건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해도 의료보장이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면서 계속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는 있죠. 피부양자 등록을 고려하실 때는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 게 유리한지, 형제자매 중에 조건에 맞는 분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는 피부양자 등록으로 월 1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절약하신 분들도 계세요. 연간으로 치면 100만 원 이상의 절약 효과가 있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의료급여 자격 상실 시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은 자동이지만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부양관계 성립이라는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거든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별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하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피부양자 등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되는 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